공군 사관학교 생도가 된 인철에겐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반듯하고 모범적인 생도였고요. 비행을 좋아하고 사명감이 있었고 목표의식이 투철한 친구였습니다. 7월 20일 오후 6시 무렵 드디어 박중희는 어둠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은실입니다. 장은실. 자, 안전히. 네, 은실 씨는 또 요즘 피지컬 100 덕분인지 여성분들의 워너비로 떠오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워낙 핫하신데 어떻게 하면은 은실 씨처럼 이렇게 강인한 여성이 될 수 있나요? 꾸준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이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꾸준하게 운동하시나요? 매일 하시나요? 그냥 주어진 시간마다 해서 정해지진 않았어요. 와, 근데 매일매일 네,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꾸준하게 하시네요. 이 은실 씨의 정신력은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공명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엄지윤입니다. 저 보지 말고 정면 보실게요. 네, 요즘 홀란드 너무 저를 따라해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대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김병장님이 아니라 이제 제 앞에는 천만 배우 공명 씨인 거죠. 예. 영광입니다. 저희 유튜브에 200만 구독자인 지윤 씨가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더.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직 실감은 좀 안 나는데 적응이 되겠죠? 그쵸. 즐겨야죠 이제. 지윤 씨는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던 꿈을 이룬 경험이 있을까요? 있죠.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채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 유튜브도 좀 잘 되고 싶어가지고 채널도 많이 개설했다가 없앴다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간절했죠 그때. 그리고 또 공명 씨랑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게 꿈을 꿨었는데 이뤘습니다. 제대 축하드려요. 제가 오늘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던 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간절히 바라던 꿈은 바로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정보를 빨리 알아내는 거? 잘 모르겠어요. 바로 공중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투기인데요. 전투 조종사는 유사시에 적 방공망을 뚫고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해 전쟁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공포와 미사일이 빗발치는 적진에서 회피 기동이나 급강하 폭격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 조종사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와, 인간의 한계요? 네.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가만히 앉아서 조종관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몸무게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중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7배에서 8배요? 네. 은실 씨 가능하세요? 저는 7배, 8배 절대 들 수 없습니다. 그럼 한 2배? 2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7배, 8배라고 하니까 그게 상상이 가지 않네요. 그 영화 탑건에서 나오는 거 맞죠? 얼굴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 훈련 본 거 같은데 영상에서. 맞아요. 조종사들은 출격 때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내가 간다 라는 결연한 의지로 당당하게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길인 만큼 그 위험도 크겠죠.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산화하는 조종사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1984년 3월 전투 조종사였던 박명렬 대위는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비행이 없는 날이라 오랜만에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실컷 잘 생각이었죠. 박명렬 대위는 눕자마자 코를 골면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비행을 하는데 피곤하고 자꾸 졸립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내일이 비행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안 자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자고 했는데 내일은 비행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그냥 편히 쉬면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잤게. 다음 날 오후 관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명렬 대위 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행이 없다고 했잖아요. 출근을 해서 오후 되니까 막 그 아파트 관사 안에서도 술렁술렁하고 우리 남편 있는 대대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 저녁이 다 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문 밖에서 군화 소리만 들려도 문을 벌컥 열고 확인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때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제발. 문 밖에는 남편 대신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기생이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기생들이 쭉 오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그 사고 소식을 전하는데 이 애들을 놔두고 나 혼자 어떡하라고 이 남자가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그때는 솔직히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는 나 혼자 이 짐을 이렇게 지게 하고 자기는 가버렸나. F-4E 전투기 조종사였던 박명렬 소령은 1984년 3월 한미연합훈련 팀 스피리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저고도 사격 임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또 엄청 젊으시네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5살짜리 아들 인철은 현충원 묘비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끄러미 묘비를 바라보는데요. 애들한테 이제 너무 아빠가 없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빠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 이제 그랬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끔 이제 그래도 현충원에는 갔는데 그 묘비 뒤에 이제 아빠 이름 쓰고 이제 순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엄마 이게 순직이 무슨 소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이제 이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디서도 그거 본 단어냐? 그랬더니 현충원에 가면 우리 아빠 이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써 있다. 아빠가 없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철이 엄마 저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그냥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조종사가 돼야 돼요. 저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정말 그야말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인철이는 그 아빠 동기생을 찾아갔더라고요. 엄마를 설득시켜달라고. 고교 졸업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공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단호합니다.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한 번쯤은 체험하고 싶다. 그 가치가 뭔지 알고 싶다라는 거를 아주 절절하게 저한테 제발 설득해달라고 아버지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2000년 3월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된 인철에겐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낼 최정예 조종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짜인 커리큘럼은 정말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인철은 곧잘 적응했어요. 행글라이더 훈련, 낙하산을 타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공수 훈련,
그리고 난생 처음 아빠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조종복을 입고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던 관숙 비행 훈련까지. 인철은 점점 더 하늘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생도시설 4년 내내 가장 반듯하고 모범적인 생도였고요. 비행훈련 중에서도요,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의 조종 학생이고 장교가 됐어요. 4년의 생도 생활을 마친 후 비행 교육 훈련을 거쳐 드디어 정식 조종사로서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른 박인철 중위에겐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당시 최신의 전투기인 KF-16 조종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KF-16은 전투기예요. 공군에서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고등비행 훈련 수료 이후에도 약 18개월에 걸친 기종 전환 및 작정 가능 훈련 과정도 마쳐야 했는데요. 부단한 노력 끝에 박중희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KF-16 전투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전투기 조종사 피가 흐르고 있었나 봐요. 2007년 7월 20일 오후 6시 무렵 박중희는 야간 비행 훈련을 준비하며 교관의 주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장마철에는 구름 변화가 심하다. 항상 경계하는 바이지만 특히 구름 속을 비행할 때는 비행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비행 착각이요? 그게 뭐죠? 비행 착각은 비행할 때 실제 상황하고 그다음에 조종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다를 때를 말합니다. 특히나 야간 비행할 때 보면 별빛 안 보이는 구름이 가득 차 있고 바다는 낚싯배나 오징어 배들이 불빛이 비추고 있으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높게 올라가고 싶은데 오히려 바다를 보고 그게 하늘이라고 착각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비행 착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야간 비행을 앞두고 어머니 생각이 난 박중희는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오늘 야간 비행 있어요. 나중에 저녁 9시쯤 서쪽 하늘을 올려다보고 손 흔들어 주세요. 제가 거기 있을 거니까요. 엄마, 사랑합니다. 필승. 되게 살갑게 전화 통화하시네요. 정비를 마친 KF-16 전투기가 그 담당 교관인 이규진 소령과 박중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인철 중위는 전방석, 교관인 이소령이 후방석에 앉아 헬멧을 착용하고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기체가 서서히 움직이며 이글루를 빠져나가 활주로에 정렬했습니다. 드디어 박중희는 KF-16 전투기와 함께 어둠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2007년 7월 20일 박인철 소령은 KF-16 전투기를 타고 야간 비행 훈련을 하다가 설마 아니죠? 추락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지난주 KF-16 전투기 추락으로 순직한 조종사들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고 박인철 대위는 23년 전에 똑같이 전투기 사고로 숨진 아버지 곁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영정 속에는 박인철 중위가 있었습니다. 아직 한창 때인 27의 나이로 창공의 별이 되었어요. 27은 저보다도 어린 나이예요. 애가 사고 소식 들었을 때는 남편한테 어떻게 아들도 못 지켜주고 애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냐. 옛날 사람들이 뭐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그때 있는 건가 싶게 헬기를 타고 이제 찾아본다고 헬기를 타고 이제 그 서해상공으로 이제 갔어요.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내 아들은 살아있을 거야. 바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바퀴 돌고 이제 없다 하는데 아니라고 조금 더 찾아봐야 된다고. 안 보이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어 보자고 찾아보자고. 그때 그랬는데 아무튼 막막하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영공수호의 꿈과 빨간 마우라에 대한 동경은 그의 발길을 아버지의 족적이 남은 창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인철 소령은 순직하기 불과 40여일 전에 현충원에 안장되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가 못다 지킨 하늘, 이제부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훌륭한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조종사의 꿈을 계속 펼쳤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런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같은 직업이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심정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뜯어 말렸을 것 같은데도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공군사관학교에는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기인 동체 흉상이 세워져 있어요. 전투기와 조종사를 한 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분이 진짜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또 닮으시기도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조종사들은 전투기를 피를 나눈 자신의 신체 일부로 생각하며 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영공의 수호자다. 우리는 최고를 지향하는 신념의 조인이다.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정의 조종사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위험한 길을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공군 전투 조종사를 하면은 단순한 직업 군인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관과 또 어떤 독특한 그런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기상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그 저력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박소령의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인철이의 비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너무 일찍 엄마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엄마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세상에 어떤 남자보다 멋지고 어느 아들보다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박인철 소령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숭고한 애국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조국 영공수호의 임무를 본인이 완수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의 아들로 잠든 박인철 소령.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의 비행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